준이니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29일 수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3월 2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기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본 내용을 들어갈까 하는데요. 제가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두 가지 여러분들께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기 위해서. 두 번째는 싫은 사람 안 보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입니다. 뭐 집을 사고 건물을 사고 그건 나중 문제고,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싫은 사람이 막 저를 괴롭히고 이러면 제 일에 차질이 생기고 하니까 집 사고 건물 사고 그거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건 뒤로 하고, 일단 제가 돈을 버는 목적은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싫은 사람 안 보기 위함입니다. 특히 좋은 사람이랑 어울리는 거는요, 제가 힘들었을 때 술을 좋아하는 제가 술을 마시고 싶은데 상대방이 야, 너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 라고 사줘도 또 스타일상 또 미안하고 부담되고, 제가 사 먹기엔 돈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힘들었을 때, 야, 미쓰리 너 술 좋아하니까, 너 그리고 요즘 잘 못 먹었으니까 네가 먹고 싶은 거 오늘 다 먹어, 다 사줄게. 이렇게 그 마음을 써주신 분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같이 술을 마시고 싶은 사람이랑 뭐 호프집 같은 데 갔는데, 술집에 갔는데 지갑 걱정을 하고 안주를 더 먹고 싶은데, 안주를 뭐 비싼 걸 먹고 싶은데 못 먹게 되는, 그냥 괜히 서로 이렇게 불편하지 않게 뭐 상대가 내던, 아니면 내가 야, 우리 여기서 제일 맛있는 거 먹자, 아니면 야, 오늘은 우리 몸보신하면서 술 먹자,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러기 위해서 저는 돈을 법니다. 당당하게 술집 가서 가격표 안 보고 그냥 그림 보고 사진 보고 야, 이거 더럽게 맛있게 생겼다, 이거 먹자,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두 번째는 싫은 사람을 안 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제방송인으로 이제 야무진, 이루지 못할 야무진 꿈을 꾸면서 제 인생에 10년을 투자하면서, 그때 경제방송 같은 데 출연하고 그러면서 진짜 별걸 못 볼 걸 다 보거든요. 뭐 제 방송에 어떤 그 시청자 게시판에 이상한 글들도 올리고 막 하여튼 그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도 저는 웬간하면 제가 댓글을 달고 따박따박 반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래서 아마 경제방송인이 못 되나 보다. 그냥 나는 속된 말로 그냥 나 꼴리는 대로 그냥 편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안 되나 보다. 그래서 지금 돈다방 미쓰리를 진행하는 저는, 제 컨셉은 증권사 경력이 있는, 경력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증권사 근무했던 사람이 개인 투자자 하면서 그냥 돈다방 미쓰리 하는 거예요. 뭐 저는 유튜버라고도 할 수가 없죠. 그냥 오직 목소리만 올리니까. 어제 에피소드에 어떤 인간이 댓글을 달았는데 굉장히 싸가지 없게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의견은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100% 완벽하게 다 맞추는 것도 아니고요. 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는 게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보다 주식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오히려 이 경제라는 녀석은 단순히 주식뿐만 아니라 아주 다양한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의 또 전문가 분들께서 제가 놓친 부분을 또 아마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그분들이 좀 오지랖 넓게 나서 주셔가지고 미쓰리 방송 잘 듣고 있는데, 아니면 그 얘기도 빼도 되고, 미쓰리 네가 이런 부분을 얘기했는데 아마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부분은 이런 거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든, 아니면 미쓰리 네가 주식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나는 요렇게 보고 있어,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이 달리면 제가 그 모든 댓글을 다 확인하니까, 그런 댓글을 보고 이런 의견이 있는데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겠네요 라고 여러분들과 같이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기 위해서 돈다방 미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그런 의견도 아니고, 뭐 제가 뭐 약간 박스권이 될 것이다. 지수가 별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했더니 뭐 지수가 안 움직인다고 뭐 얘기하면서 뭐 나중에 틀리면은 뭐 몰랐었다라고 얘기하고 가 빈정거리는 건지 시비를 거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개싸가지 없게 댓글을 달았길래 제가 똑같이 반말로 달았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위면은 기본이 틀려먹은 거고요. 저보다 나이가 어린 인간이 그런 건 싸가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위건 아래건 그런 기본적인 예의가 없는 인간은요, 욕을 좀 처먹어야 돼요. 저는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댓글을 달면 나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더 달 겁니다. 그거는 단순히 그냥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팟빵에다 돈다방 미스리 올리고 유튜브에도 비록 소리는 올리지만 유튜버라고 치면 그런 걸 떠나서 인간적으로 그건 기본이 안 된 인간입니다. 모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도 나를 얼마나 안다고. 그리고 사람을 서로 알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모르는 사람한테 그렇게 반말로 찍찍 댓글을 다는 그런 싸가지 없는 행동은 기본이 틀려먹은 거고요. 그렇게 되면 그게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면 나중에 부모가 욕을 쳐드십니다. 저는요, 절대로 당하고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내가 이런 더러운 성격 때문에 내가 경제방송인을 못하는구나. 사람이 기본이라는 게 있어야 돼, 기본이라는 게.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분들께서, 미쓰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그냥 넘어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요. 그렇게 넘어가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고 더 합니다. 그럴 때는요, 할 말은 해줘야 되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왜.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이럴 수 있겠지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피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피하다 보면, 무서워서 피하는 줄 알아요. 본인은 정작. 기본이 틀려먹은 것들은요,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돈다방 미쓰리에 어떠한 댓글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어떠한이라는 것은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 이외에 다른 의견, 제가 잘못된 부분, 미쓰리 네가 오늘 뭐 경제지표 이거 체크한 건데 이거 잘못했어. 이렇게 짚어주시던 아니면 제가 생각하는 거 이외에 다양한 의견을 달아주시기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미쓰리 난 네가 싫어 라고 해도 난 미쓰리 네가 싫습니다라고 존칭은 좀 씁시다. 제가 꼰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건 꼰대고 이런 게 그런 문제가 아니라 전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돈다방 미쓰리 3월 2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요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12, S&P 500이 0.16, 그리고 나스닥이 0.45% 하락했습니다. 이날 전문가들은요, 국채금리가 상승해서 기술주들이 부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뭔가 이렇게 표현해서 3월 28일 화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의 하락을 설명하기엔 조금 부족함이 느껴지시죠? 여러분 혹시 겨울 냄새라고 아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겨울 냄새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예전에 맛있는 녀석들에서 개그맨 김준현 씨가 그 겨울에 차가운 공기, 근데 그 차가운 공기가 마치 딱 순간 얼어있는 듯한 그런 공기를 겨울 냄새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표현 방법을 딱 듣고는 겨울이 돼서 밖에 나갔을 때 그 콧구멍 속으로 들어오는 그 냄새를 보면서 이게 그거구나라고 좀 실감을 하는데 왜 지금 제가 겨울 냄새를 말씀드리냐면 봄에는 봄바람이 불죠. 가을에는 가을바람이 불면서 가슴을 후벼 팝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특히 여름에 뭐 장마철에 부는 후덥지근한 바람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물론 겨울에도 바람이 붑니다. 그런데 겨울에도 분명히 바람이 불고 공기는 순환하지만 김준현 씨가 표현한 그 딱 뭔가 정체되어 있는 느낌. 그게 저는 지금의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주식시장에 이슈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뭔가 달리 표현하면 FOMC 회의가 끝난 다음에 뭔가 공허한 느낌, 이게 뭔가 이슈가 부재되어 있는 느낌도 들고요. 그런데 절대 주식시장에는요, 이슈가 부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단지 그저 볼륨이 그 스포트라이트에 비춰진 빛이 좀 약해질 뿐이지 이슈나 재료가 없는 주식시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치 바람은 부는데 공기가 딱 멈춘 것 같은 겨울 냄새 같은 느낌? 자, 왜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3월달 생각해 보면은요. 오직 3월 FOMC 회의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3월 초에는 50bp 금리 인상 가능성도 나타났지만 그 다음 주에 실리콘밸리뱅크 사태가 터지면서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날아갔죠. 대신에 금리 동결이냐 아니면 25bp 금리 인상이냐 요거 가지고 우리는 3월달 이 이슈만 바라보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3월달 FOMC 회의가 끝났죠. 다음번 회의는 5월 2일부터 5월 3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꽉 찬 두 달은 아니지만 뭔가 숫자적인 의미에서 우리는 지금 3월 29일을 살고 있고 FOMC 회의는 5월이다 보니까 아직 4월을 보내지 않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5월달 FOMC 회의가 느낌적으로 길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FOMC 회의에서 조금은 좀 자유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지금은 이제 2023년도 1분기 어닝 시즌을 맞이할 때인데 주식시장이 좋거나 경제가 좋으면 벌써 애널리스트들이 1분기 어닝 시즌이 어쩌고 뭐 2분의 S&P 기업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이 뭐 어쩌고 할 텐데 지금은 또 그러기에는 여전히 좀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아요. 물론 앞으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 예상치, 눈높이를 낮추는 작업이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전년 동월 대비 정기 동월 대비 막 비교했을 때 이번에 1분기 어닝 시즌은 그렇게 기대할 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용해요. 예전 같았으면은요, 3월 중하순부터 벌써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 1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뭐 3월달 FOMC 회의가 끝났으니까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은 뭐 1분기 어닝 시즌으로 넘어가고 막 이럴 텐데 지금은 그러질 못하고 있죠. 그 지금은 뭔가 이렇게 멈춘 듯한 느낌이 듭니다. 지금은 고작 어떤 이슈가 있느냐? FOMC 회의에서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이슈?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뭐냐면 여전히 남아있는 은행 부분의 유동성 우려죠.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슈가요.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을 할까? 아직 한참 남았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경제 지표가 어떻게 될지 아니면 또 은행 부분의 어떤 유동성 위기가 또 불거질 수도 있고요. 유동성 위기가 불거진다는 얘기는 결국 이 유동성 우려가 금리 인상으로 잡지 못한 인플레이션을 자연스럽게 떨어뜨리는 역할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래서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그 둔화폭이 꽤 클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시장에서는 연준이 5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한 번 더 할 것 같다 말 것 같다 이거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쓸데없는 고민인 거예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는 이제 재미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자, 그렇다면 은행 부분의 유동성 우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은요. 지금은 지난주 금요일 도이치방크 문제 이후로 지금 화요일 뉴욕 증시까지 아무런 추가적인 문제가 도드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문제가 끝났을까요? 시장이 안정이 되는 이유는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진다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미국이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해결책을 미리 제시해 놓은 거잖아요. 해결책을
제시했고 전제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이라는 가정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정말 요즘에 하도 그냥 윤석열이 친일적이니까 일본 말을 좀 쓰자면 정말 어이 중소형주 은행권 유동성 위기 심하이 딱 해주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심하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끝난 게 아니죠.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몰라요. 끝난 게 아니에요. 단지 그냥 지금은 잠깐 뭔가 볼륨이 줄어든 상태인데다가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면이라는 가정 하에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라는 얘기만 나올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미쓰리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했던 부분,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작년부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뭐 어떤 유동성 위기 얘기 나오면 미국은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한테 너무 쪽팔려서 너무나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계속 해오고 있다. 어느 정도로 강력하냐?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악조건 속의 시뮬레이션에서 은행 시스템을 돌렸다. 그래서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시켜놨죠. 그 얘기를 지금 이날 당장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문 부의장이 상원은행위원회 청문회 출석해서 미국 은행 시스템은 건강하고 탄력적이다라고 얘기했고요. 뭐 이미 그 전에 조 바이든 대통령도 똑같이 얘기했고 제니 젤런 재무장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진 다음에 얘기했지만 미쓰리는 이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한 거죠. 여러분, 그동안 은행들은 강력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왔습니다. 라고요. 자, 문제는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두 가지의 이슈. 금리 인상할 거냐, 유동성 위기가 또 다시 불거질 거냐, 어떤 것도 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럼 한 개씩 날려보면 25bp 금리 인상을 5월 달에 한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직 기대하고 있는 이슈가 뭐냐면 그 의미 없는 이슈. 2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을 발표가 될 텐데 그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올 것 같고 잘 나오면 연준이 5월 달에 25bp 금리 인상 하겠네 하겠어.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이거 고민사항 아니라고요. 의미 없다고요. 저는 오히려 조심스럽게 소설을 한번 써보자면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와서 혹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또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할 것 같은 투자자들을 위해서 조용했던 어떤 중소은행의 어떤 유동성의 위기 문제가 다시 조금 불거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도이치방크에서 끝났지만 이게 완전히 지금 심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겨울 냄새처럼 딱 정지됐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은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 침체를 더 걱정하고 있다고요. 유동성 위기는 물론 걱정되지만 그 규모가 그 사이즈가 2008년도 같지 않단 말이에요. 단지 지금 미국 정부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공포감, 물에 독을 타는 듯한 그런 그 전이 되는 공포감이 두려운 것뿐이지 시스템은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 미국이 걱정하고 있는 거는 연준이 계속 금리 인상을 함에 따라서 미국이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걸 걱정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2월 개인 소비 지출이 잘 나와서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 커지면 뭐 증시도 꼭 뭐 하락하겠지만 더 문제는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불안해할 거예요. 지금 금리가 많이 올라온 상태인데다가 추가적인 금리 인상하는데 경기 지표는 꺾이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히려 그동안 약간 볼륨을 줄였던 어떤 은행 부분의 유동성 위기 문제를 또 하나 살짝 쿵 내놔가지고 야이씨 이렇게 유동성 문제가 아직까지 있는데 무슨 건방지게 금리 인상 얘기를 하고 지랄이야. 약간 이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그냥 제가 쓰는 소설이고요. 과연 이 소설이 이번 주에 어떻게
방향을 틀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이슈들이 좀 기싸움을 하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경기 침체 우려가 조금 더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은행 부분의 유동성 우려 문제는 완전히 심화이 된 게 아니라 이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해결할 거예요라는 적극적인 의지를 우리가 확인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골로 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마치 이런 뉴욕 증시나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가 우려하고 있었던 문제가 다 해결된 것처럼 설레발을 칠 때 뒤통수를 맞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은행 부분의 우려가 이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우리가 마침표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제니 옐런 재무장관은 만약에 문제가 또 발생한다면이라는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수요일까지지만 뉴욕 증시 기준으로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어떤 금융권 유동성 문제 너무 조용하고요. 그죠? 그나마 금리 인상 가능성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도 좀 주춤주춤합니다. 이건 뭘 보고 결정하겠다? 2월달 개인 소비 지출을 보고 결정하겠다. 그래서 마치 지금은 겨울 공기처럼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딱 정지되어 있는 상태가 투자자들은 되게 안정적으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정적인 겨울바람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겨울 냄새가 아닙니다. 겨울바람이 굉장히 심하게 불고 있는데 그러니까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그 차가운 공기가 그 바람을 더 딱 멈추게 만드는 힘이 더 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여러분 아직까지 3월입니다. 예. 제가 4월 달에 종목 장세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4월 1일부터 요이 땅 이건 아니에요. 굉장히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계속 매일매일 조심스럽게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여전히 필요합니다. 4월 달에 아무리 종목 장세라고 해도 여러분 종목 장세도 힘들어요. 그냥 유동성 장세에 삼성전자 살고 많은 게 낫지 어느 정도 장이 박스권 상태에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거는요. 더 사실 종목 매매하시는 분들은 더 예민해질 타이밍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조심조심. 저는 지수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방향성을 얘기하는 방송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 상황에서 주린이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3월 30일 목요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